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흔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반갑습니다. 사문탐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하고요. 자, 2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노래는 아이유의 가을 아침이란 노래인데요. 여러분이 수업 듣고 있는 날은 9월 1일이죠. 그래서 가을의 시작이라 볼 수 있어서 가을 아침이라는 노래를 선곡해 보았습니다. 자, 상쾌한 마음으로 함께 공부에 빠져볼까요? 자, 2차 시죠. 자,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입니다. 자,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까이죠. 자, 교과서 준비하시고요. 월요일에 받았던 학습지 준비합니다. 자, 덴마크 심리학자 에드가 루빈이 루빈의 꽃병이라는 여러분 이 그림을 고안했는데요. 자,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자, 두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까? 아니면 검은색 잔을 보았을까? 자, 이게 꽃병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를 향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고 우리의 대응이 달라지고 분석도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이 사람 얼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이 꽃병이 보이지 않고요. 꽃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이 꽃병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은 이 사람 얼굴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기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것 또한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 심리를 나타내 주는 그림인데요.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같은 사회 문제지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런 나의 안경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빈부격차나 인구 감소 문제나 아니면 환경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이게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대처법도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볼게요. 목장에 양떼들이 모여 있네요.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마리의 양에 집중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그림은 자, 거시적 관점인지 미시적 관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위의 그림이. 자, 어때요? 멀리서 보고 전체적으로 여러분
접근하고 분석하는 것을 거시적 관점이라고요. 자, 한 개별 행위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미세하게 들어가는 것을 미시적 관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위의 그림은 거시적 관점이겠죠? 자, 위의 그림은 거시적 관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인데, 자, 거시적 관점은 사회 문제를 사회 제도나 구조에 초점을 두고, 자, 그 안에서 사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자, 거시적 관점이고요. 다음으로, 자, 이것은 양 한 마리, 행위자의 개별 행위자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미시적 관점입니다. 자, 구성원, 여기서는 양이 되겠는데 구성원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것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는 거시적 관점의 대표적인 이론인 기능론과 갈등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기능론은 정치로 따지면 보수주의에 해당하고요. 자, 갈등론은 진보주의에 해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기능론은 사회가 안정되게 잘 굴러가고 있다고 대체로 보기 때문에, 기득권층이 일단 이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이런 관점은 기능론이고요. 자, 갈등론은요, 이 사회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사회를 바꿔 나가야 된다. 변혁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진보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능론을 자세하게 볼게요. 자, 기능론에서는요, 이 사회는 서로 연관된 부분들의 체계로 봅니다. 자, 서로 연관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네요. 자, 그래 사회를 하나의 생물 유기체에 비유합니다. 자, 유기체라는 건 생명체를 말하죠. 우리 인간이 대표적인 생명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 몸이 건강하지만 예를 들어 눈이 내가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어떤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불편함을 느낍니다. 다른 모든 신체 기능들이 괜찮다 하더라도 그러죠.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나타내거든요. 자, 그리고 톱니바퀴 옆에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교육 종교 제도가 굴러가면 자동으로 톱니바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제도도 돌아가게 되겠고, 자, 경제 제도 돌아가면 정치 제도 돌아가고, 자, 법도 돌아가겠네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요. 자, 가족, 교육, 경제 등 사회 제도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이것들 연관고리를 잘 파악할 때 그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기능론입니다. 또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있어. 이런 것을 구성 요소라 볼 수 있겠죠. 구성 요소들이 서로 조화 균형을 이루면서 사회가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다음에 그렇다면 사회의 문제는 왜 발생하느냐? 자,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바로 그때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 문제 해결 방법 뭐겠습니까? 자, 구성 요소들이 자기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만 이제 고쳐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는 유지되기 위해서 합의된 가치와 규범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순응하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기능론에서는 보수주의니까 비교적 안정된 체제를 본다는 거죠. 비교적 안정된 체제로 봅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것도 중요한데 사회의 모든 부분, 사회의 모든 구성 요소죠. 각각 목적이 있대. 자, 가족은 가족 시스템의 목적이 있고 교육의 목적, 경제의 목적이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목적들은 최종적으로, 자, 궁극적이란 말은 최종적을 말하죠. 사회 안정 유지에 공헌하고 있다, 기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자신의 역할, 자신의 목적을 잘 이루어가면서 조화롭게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학자는 에밀 디르켐과 파슨스가 있는데, 자, 교과서의 17쪽에 디르켐 이제
그죠, 여러분? 사진 나와 있네요. 한계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평화롭고 조화를 이루진 않거든요. 이 사회가. 그죠? 갈등이나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자, 한계점입니다. 다음으로 갈등론을 보겠습니다. 자, 갈등론에서는요. 이 사회가 자, 이 사회에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한정된 자원이 있다는 거지. 그 자원은 뭐냐면 돈, 권력, 명예, 내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대학의 학과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둘러싸고 항상 사람들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갈등이. 자, 잠깐만 올릴게요. 이게 자, 갈등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봅니다. 갈등.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누구와의 갈등이냐? 구조의 문제로 이 갈등을 바라보는데요. 자, 지배 세력과 피지배 세력 간의 갈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대표학자로 칼 마르크스가 있죠. 칼 마르크스 교과서 17쪽에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배 세력을 우리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부르주아 그러잖아. 그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피지배 세력은 프롤레탈리아, 그죠? 그렇게 계급을 나눴는데요. 자, 이 두 이제 계급 간의 세력 간의 갈등이 이 사회의 큰 구조라고 본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어떤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이라는 거는 이미 얻은 권리를 말한단 말이야. 이미 한정된 자원 중에서 이미 얻은 권리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규범이나 사회 제도를 만들까? 이미 가진 자는 지배 집단일까? 피지배 집단일까? 지배 집단이겠지. 그래서 지배 집단이 자, 사회 규범과 제도를 만들고 피지배 집단에게 복종을 요구한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그거는 지배 집단을 위한 거나 공정한 것이 아니라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제도나 규범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갈등론의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렇게 이 세력 간의 계층의 갈등이 교육 문제, 보건 문제, 주거 문제 등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런 문제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지. 계급 갈등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회 문제와 갈등을 잘 해결하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지. 갈등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자, 사회의 특성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갈등을 잘 해결하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봅니다. 갈등은 당연한 것이다. 해결하면 되자. 잘 해보자.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갈등은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싸우고 갈등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랬을 때 평화롭게 사회가 유지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고요. 자, 우리 복잡한 사회를 단순화시켰다는 거죠.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으로. 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 문제로만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금방까지 알아본 기능론과 갈등론은 무슨 관점일까요? 자, 거시적 관점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미시적 관점을 공부해 볼게요. 자, 미시적 관점입니다. 자, 미시적 관점은 전체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행위자 세밀하게 미세하게 들어간다 했죠. 자, 대표적인 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인데요. 자, 그죠?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개별적인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그들의 행위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상호작용을 알려주는 힌트가 있어. 몸짓, 말, 대화 내용,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미지를 풍기는지. 자,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럼 바디 랭귀지 그죠,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이 상징인데 이것으로 사람들이 소통을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상징의 의미에 따라 서로 소통을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규정한 현상이 그 사회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탐구를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사회적 행위는 상대방의 주관적 동기와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은 사회 구조와 제도로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그런데 상징적 상호작용은 여러분 되게 주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몸동작이나 같은 대화라 하더라도 그때 시대나 상황이나 장소나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상징적 상호작용은 인간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강조해요. 자, 큰 틀보다도 한 개인의 영향력에 초점을 둔다 볼 수 있겠죠. 대표학자는 조지 허버트 미드입니다. 자, 교과서 18쪽에 여러분 나와 있네요.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한계라고 하면은, 자, 큰 틀에서, 그죠? 사회 구조의 거대한 힘은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개인이 물론 자율적이고 능동적이지만, 자, 대세를, 그죠? 거스를 수 있느냐는 거지. 사회의 분위기나 사회의 흐름, 그죠? 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여러분? 뭐 주식이나 부동산도 여러분 그 전체적인 그죠 사이클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죠? 개인이 아무리 잘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대세 하락장이나 대세 상승장을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투자의 고수라 하더라도 대세 하락장에는 다 같이 괴로울 가능성이 크고, 그죠? 대세 상승장에는 또 다 같이 기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 사회 구조에 그런 것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느냐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관점을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세 가지 안경을 우리 공부했는데요. 자, 우리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응용을 한다고 해볼까요? 자, 질문 1.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 거시적 관점에 해당되는 것은 뭡니까? 자, 선생님 형광펜 칠할게요. 이거 두 가지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2의 미시적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네. 여기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비교해 볼까요? 자, 이제 올림픽 내용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읽어보셨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올림픽은 하나의 지구촌 축제래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구성원 간의 결속을 다질 수 있고요. 자, 개최국은 자긍심과 국민 통합에 이바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올림픽이라는 것도 그죠? 목표를 가지고 안정적인 것에 기여하고 있죠. 기능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올림픽이 부자 국가와 가난한 국가를 차별하는 대표적인 행사라고 봅니다. 자, 올림픽 안에서도 그죠? 부르주아 나라가 있고 프롤레타리아 나라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자 나라들이 메달을 거의 다 따간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도록 올림픽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민의 정치적 불만을 잠재우는데 올림픽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갈등론이 되겠네요. 자, 올림픽 병 갑니다. 올림픽 메달의 의미는 선수마다 다르다는, 개별 행위자마다 그 뜻이 다르지 않겠느냐는 거지. 그죠, 여러분? 결과를 받아들이는 모습도 다양하다. 이런 거는 뭐예요? 자, 개별 행위자마다 달라진다는 거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다음 문제, 약물 남용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한번 여러분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A 관점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초점을 두네요. 사회적 약자들이 여러분 훨씬 약물에 많이 노출되고 구속을 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여러분 뭘까요? 자, 갈등론. 자, B 관점 보겠습니다. 자, 약물 남용의 규정은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술, 담배야말로, 이게 뭐냐면,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운동선수가 약물을 남용해 버리면은 그죠 도핑 테스트에 그죠 걸려가지고 실격 처리되겠네요. 자, 근데 일상 사람들은 술 담배를 그냥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겠네요. 자, C 관점 보겠습니다. 자, 약물의 사용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특정 약물이 운동선수의 기록 향상을 위해서 몰래 남용하는 경우, 이것은 부정적인 경우겠네요. 자, 그다음 암 환자가 고통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지. 자, 요것은 약물의 목적을 사회 유지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거, 요것은 컨트롤이 필요한 경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기능론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보겠습니다. 자, A 관점은요, 학교 폭력은 청소년들이 학업 실패 등에서 오는 좌절감을 표출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세상에나. 자,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긴장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전한 문화를 형성하도록 지원해주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거는 기능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지금 잘 작동이 안 돼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게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기능론. 자, B 관점 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은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서 발생한대요. 자, 벌써 계급을 나누고 있죠. 자, 기성세대와 청소년들. 자, 그리고 기성세대가 권위적 억압을 해소하도록 구조를 바꿔야 된대요. 자, 이것은 바로 갈등론입니다. 자, C 관점 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은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래요. 자, 의사소통에 집중하고 있네요. 자, 의사소통. 자, 그 다음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방법을 다양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겠네요. 자, 왜냐면 이제 그죠 상징을 이용한 소통에 관심 갖는 건 요거잖아요. 그죠? 개별 행위자에. 자, 그래서 C 관점 되겠고요. 외국인 노동자 적용 문제에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A 관점은 우리 사회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자, 오타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했다.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 내국인이 있을 거 아니야. 내국인과 외국인 이렇게 자, 계층 구조를 나눴죠. 자, 이건 뭐예요? 갈등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B 관점 볼까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직무 수행을 위한 기능 훈련을 잘 제공받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기능 훈련을 잘 하면 그 사회가 잘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네요. 기능론입니다. 자, 그 다음 C 관점 볼까요? 자, 한국인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을 없애고, 이게 뭐예요? 고정관념? 약간은 상징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자, 외국인 노동자가 더 빨리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 푼 거랑 많이 맞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거시적 관점의 기능론과 갈등론 공부했고요. 미시적 관점의 상징적 상호작용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같은 사회 문제라 하더라도 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문제가 왜 생겼는지 원인 분석하는 것과 대처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기말고사 대비 잘 하시고요. 과정형 수행평가에도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자, 가을 아침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그대들 아주 멋집니다. 안녕.